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첫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물주기가 이틀에서 3일이면은 물을 줘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주 난시를 방문하게 되고 상태를 파악하고 금년 여름맞이를 하기 직전에 이제 난초에 잎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예찰하고 처방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난들의 잎들이 신화가 올라오면서 세력이 떨어지고 일렵인 치마잎이 노대가 나는 갈립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모촉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신화들이 화장토, 즉 표토를 뚫고 올라오는 그런 시점에서 작년에 가을 신화가 붙어서 올라오고 있는 한 복륜, 이 한 복륜, 잎에 복륜이 들어있는 산채된 잎변 복륜을 오늘은 영상에 올려 소개드리면서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산에서 산채를 갔을 때 자생출란이 그 일기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이제 대전 이남 쪽에 또 동해 이남 쪽에 분포하고 자생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많이 추울 경우에는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전국 어디라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씨앗이 떨어져서 생장하여 신화를 올리고 다음에 다시 그 모촉에서 신화를 붙이면서 발전해 나가는 지역은 보통 온도 자체가 따뜻한 지역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비록 북부지방의 추운 지역에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생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충청남도 그 다음에 경북권에서는 영덕 이제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그 위치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운 지역에서는 자랄 수 없는 동문초인 동쪽의 해를 받으면서 광합성을 하고 그 잎들이 건강에 영양분을 축적하고 신화를 올리면서 한겨울에도 동해로 죽지 않고 제2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신화들이 올라와서 두세 쪽 이상으로 이제 번식하면서 자생하고 있는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특히 씨앗이 떨어져서 씨앗이 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강에서 그 생강촉을 틔워서 지상으로 올리는데 그 생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여름이 되면은 새로운 신화들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난실에서도 모촉에서 신화가 벌부에 그 자마가 눈을 뜨고 이제 신화로 올라오는 그런 여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복륜은 산채된 복륜인데 그 산채된 복륜의 잎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잎이 두껍다는 겁니다. 후육이라고도 하죠. 두껍고 그 다음에 상당히 강하고 배골이 깊고 그리고 청이 좋으며 그리고 힘이 좋습니다. 이런 난초에서 복륜에서 신화가 올라오는 걸 보면 신화의
치마잎이라든지 2엽, 3엽을 봐도 이슬바지 형태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잎이 배골이 깊고 강직합니다. 그래서 잎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잎변의 잎에서 이제 꽃을 달게 되면은, 하단에도 제가 댓글 올렸습니다마는, 잎변의 복륜은 두화복륜화를 기대한다. 그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모든 에란인들이 이런 잎변의 복륜을 보게 되고 재배를 하면서 두화를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화가 올라와서 꽃을 피울 때에는 비율적으로 잎이 복륜일 경우에는 꽃잎도 복륜화가 핍니다.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잎이 복륜일 경우에는 꽃잎도 복륜화가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변일 경우에는 화형이 좋은 꽃을 피운다 해서 역시 무늬를 지니고 있다면 그 무늬를 예측하여 꽃을 기대하는데, 역시 잎변의 복륜이면 두화의 복륜화가 필 것이다 라고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또 신화, 금년 2024년 여름을 맞이하면서 신화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역시 1월화의 가을 신화가 올라와서 성장하는 과정에 이렇게 서나 서반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촉의 신화가 표투를 뚫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 난초에 품성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잎을 보면 꽃을 기대하듯이 역시 잎에서 무늬를 보았다면 대주가 되어 꽃을 다룰 때는 잎에 무늬가 있고 변이가 있다면 꽃도 변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홍화, 황화, 주구마, 복륜화, 삼반화, 이런 여러 가지의 품종의 꽃들이 잎에 따라 꽃이 피인다는 것이죠. 신화가 회투를 뚫고 올라오는 지금의 시기입니다. 일찍 올라온다고 해서 좋다거나 늦게 올라와서 나쁘다거나 할 수 없고요. 세력이 좁고 벌브가 크게 되면은 보통 상작 이상의 잎이 성장했을 때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력이 약하거나 이제 말하자면 모촉의 입장수가 석장이나 넉장일 경우에는 신화가 빨리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신화가 잎이 뾰족하고 여러 장, 즉 상작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잎이 광엽이 아니고 세엽 스타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신화가 뾰족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신화는 상당히 개성이 있게 신화가 단엽의 신화처럼 올라옵니다. 무늬가 있는 모촉에 무늬가 있는 난초로서 신화도 역시 무늬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신화가 무늬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손가락 2mm 정도 크면서 그 무늬가 소멸하는 급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꽃을 피웠을 때 예상외로 좋은 그런 품성을 가진 색화가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이 저렇게 그 새 부리처럼 생겼잖아요. 이것 즉시 잎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늬가 있고 잎변이면 꽃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 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붕어잎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장 2장의 모습을 보이면서 속에 이제 속잎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면 단엽이나 그런 잎변이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마잎이 안으로 오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치마잎이 상당히 그 달처럼 넓은 잎을 가지고 올라올 경우는 환엽이나 입변을 기대하고, 그리고 무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난시를 관수 때문에 또는 이제 약이나 비료를 주려고 찾아가시는 시간이 자주 되시겠는데 좋은 성과 신화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난초에 건강을 기원합니다.